여러분들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도 하고 그렇죠. 또 여기서 이제 던진 게 있어. 과연 이제 영지주의가 그렇게 지금 우리 정효선 씨가 말하는 것처럼 만능이냐 하는 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이제 관점일 뿐이죠.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 이 철학에서는 영지주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렇죠. 안 쓰죠. 영지주의는 잘 대개는 이제 영자가 들어가는 건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많이 쓰지 이성을 이제 위주로 하는 이런 이성주의 철학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라는 말은 근데 하여튼 그 영지주의가 이제 말을 영지주의라고 아까 내가 하니까 그렇지 엄격히 따지자면 이성주의야 이성주의인데 하여튼 말을 재밌게 잘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물어두고 예. 방금 그 이성주의라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네? 이성주의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과 연결해서 예? 그거 연결해서 이성주의와 연결. 네, 그거 제가 좀 귀가 우리가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우리 뭐온 때 수상 행식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면 감정과 이성이다. 감정과 이성이다. 좌뇌우뇌하듯이. 네, 그 이성 쪽에 에너지가 많으냐, 감정 쪽에 에너지가 많으냐 하면 오히려 요즘은 감정이 그것이 근본이다. 감정. 네, 분별은 이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요즘 과학, 심성과학, 심리학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쭉 말씀하시는 게 영시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붙인 것 같은데 큰 스님은 대행 스님은 근본이 뭐냐, 너의 근본이 뭐냐, 우주의 근본이 뭐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근본을 알아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알고 있는 마음 그게 근본은 아니다. 진짜 근본은 네가 깨달아야 알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이다. 그게 진짜 마음이다. 그게 본심이다. 참마음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백 선생님이 대행스님. 대행스님. 아니 대행스님. 그래서 대행스님하고 좀 불교 그 백선생님이 같이 하셨던 그 손내정 몰라요. 비슷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제가 오늘 이 모임에 두 번째 왔습니다. 네. 교구단에 따라서 네. 최근에 그 저기 월정사를 다녀왔어요. 월정사에 예. 그래서 월정사 가서 가장 제가 뭘 마음에 두고 처음 갔는데 마음에 두었느냐면 백 박사님하고 백성 박사님하고 우리 대행 스님하고 똑같이 그 하남 스님한테 인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방언학 스님한테. 예. 그래서 하남 스님은 도대체 이 두 분을 뭐 타너도 계신 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행 스님이나 백성욱 박사만한 그분 인정해. 그분 마음에 들었던 분이 그 두 분이 가장 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 뭐 옛날에 성교 스님도 아는데 요즘 제 관심사에는 백성욱 박사님하고 그 우리 대행 스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가서 이렇게 아니 우리 한국에서 예 세계에서? 최근 사설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도 왜 하남 스님은 어떤 면에서 이 두 분을 이렇게 아끼셨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큰 스님은 세속에는 별로 안 알려졌는데 하남 스님이 계를 주실 때 그 돌아가시기 1년 전에 6.25 전쟁 나던 해에 봄에 계를 주셨는데 내가 자석이라면은 너는 네가 모시고 내가 자석이라면은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저도 자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심전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남 스님이 가끔씩 해가지고 들르면은 누룽지 하나 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아껴주겠어요. 원래 또 다른 거지가 가끔씩 들락거리니까 그것도 아주 여자 거지가
그렇게 해서 법을 전해 주셨거든요. 나름대로 인정을 했어요. 인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남 스님을 큰 스님이 다 품으셨어요. 대행 스님이. 그런데 백성원 박사님은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하남 스님이 매번 점심을 나갔다는 걸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백 박사님을 이제 늦게라도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듣게 되나 보다 하는데 오늘 많이 기회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관련해서 근본이다. 거기에서 다 나왔다. 뭐 여러 정도가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상식으로 이 우주상에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 중에서 인간 이상이 없잖아요. 현재까지 발견된 중에서 우주상에. 그런데 가끔씩 깨달은 분들께서는 저쪽에 다른 별에도 몸을 갖지 않고 마음으로만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표를 해서 어떤 영혼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기독교와 영지주의, 불교를 대행스님이 항상 연결해 주고 계셨는데 대행스님이 어떻게 연결해 주셨냐면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다. 번역을 잘못했다. 내지는 책을 잘못 썼다. 원래 하나님이 너 자신을 믿으라. 각자 너 자신을 믿으라 그랬다. 각자 너의 근본, 너를 만든 근본이 뭐냐? 너의 영혼이다. 업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것이 있어서 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불성인데 불성에서 하나 태어난 하나의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 만유가 만물만식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선생님 하나라고 봐라. 둘 아니다. 둘러보는 것도 그조차도 네 마음이다. 그래서 대성 귀신론서 이런 거 보면은 일심 이문 쭉쭉 해가지고 6, 7, 8 나중에 뭐 천차만별 장남한상 다 나가버리는데 어쨌든 그 안에 다 있다. 마음은 채가 없어서 빛보다 더 빠르지 않느냐. 빛은 부딪히면 가리면은 못 가고 각도가 꺾어지면은 파장으로 늦게 희미하게 생각되지. 마음은 직진, 시간 없다. 시공을 초월한다. 이 우주가 하나의 마음 덩어리인데 우주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마음 덩어리다. 우주가 하나의 마음 덩어리다. 한 마음이다. 네. 그게 한 마음이고 주인공이다. 네가 그 가운데에서 같은 한 마음인데 네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스스로 그걸 생각하는데 그것은 네가 잘못 본 거다. 그걸 알아라. 그런데 뭘 걱정하고 따지냐 이런 식으로 저도 어쩌고는데 잘 안 되는 걸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백 박사님한테 그 하남 스님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 제가 백 박사님한테 탁 배운 지난번에 그 나눠주신 그 논문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된 이 생명과 인공적으로 만든 과학 문명의 산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개를 부수는 거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구한 세월이 거쳐서 온 우주, 쌓인 우주가 되려면 전체 우주가 아닌 쌓인 우주가 되려면 진화 발전하는 우주가 되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인연에 따라서 좋은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 발전돼야 이 세상이 될 거 아니냐. 아니 좋은 세상 경락생투가 될 거 아니냐 하는 그게 그 바탕이 영이고 마음이다. 알아서 그래서 절대 이게 달리 보면 안 된다는 면에서 알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질문이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너무 하시는 말씀하고 너무 일치가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 정효선 야 얘기 또 다른 좀 해. 정효선 작가가 아니라 정효선 보살님께서 박사보다 높은 게 석사요. 강의를 그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간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 와서 마음에 닿는 것이 선생님께 가서 공부를 할 때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미 우리 저 모사이 얘기를 하셨는데
너 원 세워라 그러시거든. 너 원 세워라. 너 원이 곧 중생의 원이다. 너 원이 곧 중생의 원이야. 설명 안 하시고 너 원이 중생의 원이면은 미륵존열애를 해라. 뒤 말씀이 너의 원이 중생의 원인데 미륵존열애를 해라. 미륵존열애불은 온 인류의 중생의 전체의 원이다. 아 진짜 그게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야. 그거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계속 엮이는 건데 그래서 저도 그게 바로 백 선생님이 결론을 내주신 진짜 거예요. 그거예요. 너의 원을 너 원 세워라. 너 왜 그렇게 헐떡거리고 다니느냐? 그게 중생의 원이다. 네 원이 곧 중생원 아니냐? 하나님의 원이 그다음에 중생의 원이 거기다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미륵존열애를 해라. 그건 일체가 하나로 귀결시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미륵존열애를 해라. 그건 네 원이고 중생의 원이다. 미륵존열애는 누구야?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미륵존열애이야. 그거 진짜 그 말씀. 제가 그게 그냥 제일 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주신 얘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긴 말씀 안 하셨어. 가서 우리가 2시간을 미륵존열애를 하고 나오시면은 딱 2시간 되면 나오셔. 인사 받으시고 공부들 해라. 그리고 돌아가시면 2시간 딱 되면 나오시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일러라 그러시거든. 일러라. 그게 뭘 배웠니 너희들이? 지금 뭘 원을 세웠냐? 미륵존열애를 2시간을 했는데 뭘 원 세웠느냐? 일러라. 일러라. 말 못해. 내가 뭘 좀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원 세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들을 못해. 서로가 다. 그런데 선생님 결론이야 그게. 일러라 한 말씀이 결론이야. 미륵존열애를 해라. 중생 원이고 네 원이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참 평생에 살면서 언제라도 미륵존열애불 속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편하고 일체 모든 나와 관계되는 분들은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하나야. 당신의 원이 내 원이고 내 원이 당신의 원이니까 미륵존열애를 해라. 그러면 인류는 편안해진다. 거기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 아니냐. 그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지금 참 말씀을 잘했어. 그걸 좀 어떻게든지 가만히 있어. 영지주 질문이 있다 그러시면 네, 영지주의와 그걸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대. 그래 하세요. 말씀하시고. 예, 하시죠. 예, 저기 백원입니다. 오늘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질문 있어요? 예, 네.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크게 하세요. 너무 아이고, 와요.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너무 강의가 좋았고요. 저도 백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히 영문을 관심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 영지주의도 5분입니까? 맨 끝이죠. 예, 끝페이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본 미륵존열애불의 그거 정체와 제가 마무리를 좀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1, 2, 3인데 나라는 환상, 내가 그 세계예요, 그죠? 과학적으로 아까 그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볼 세계가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듣고 아까 저희들이 방에 있는 게 아니고 방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우리가 놔두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나는 누구의 아내고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나는 누구의 엄마고 나는 누구의 그죠? 또 나는 회사에 가면 무엇이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살 손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깜빡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표현이 우리의 낡은 인식과 관념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침에 눈 뜨면 이거 나고 밤에 자면 또 나고요. 전부 나죠. 우리가 너무 국한된 그런 데 살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환상이고 내가 그 세계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열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다친 세가 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활짝
이제 이렇게 방에 오셔서 이런 좋은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니까 다 열고요. 우리 백성욱 선생님이 저도 유럽에서 많이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 칸트 영향을 많이 받으셨구나.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도 닦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은 절대 뭐 경제라든지 몸이라는 걸 따지질 않죠. 오직 정신. 예.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옛날에는 암흑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오직 신이에요. 나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세기가 깨어지고 나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개인 그러니까 자아를 인간이 나는 무엇인가 자아를 깨닫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또 내 속에 빠지죠. 아까 대행 스님 얘기도 나오시는데 제가 불교 방송을 듣습니다. 네, 대행 스님 대행스님이 주인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해빙이라고 책이 요즘 있습니다. 아까 시크릿 얘기도 하시고 해서 그거하고 다 예, 그러니까 칸트에서 그 우리 백승욱 교수 총장님 그리고 지금 대행 스님 그리고 더 해빙에서 요즘 많이 그 책점에 가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시크릿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다 이게 다 연관고리가 있다는 거. 뭐 저도 여기 옷만 갈아입은 것 맞습니다.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아까 자꾸만 옷만 갈아입고 실은 우리가 시대에 맞게. 이 우주는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실체가 있지요. 그것이 내가 환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행스님이 얘기하는 주인공 그리고 더 해빙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시크릿 그 책에 있는 게 그게 모두 다 한 줄로 다 끼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보다도 제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말을 오늘 너무 많이 했지만 조금만 더 하자면요. 네. 이익준 여러분의 정체와 뭐 의미라고 마지막에 나온 거 사실 원고에도 마무리 못하고 이 강의도 마무리가 되지 안 됐는데 미륵존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미륵존 여러분을 그렇게 강조하신다 생각해보면 아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더 똑같이 전부 네. 한 줄에 끼워지는 네, 거죠. 강의에도 그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분별이 없다. 뭐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이게 다 인간의 환상이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륵존 여러분은 미래의 부처님, 말세에 오신다는 부처님이시잖아요. 근데 미륵존 여러분 수기를 내린 거를 그 이야기를 보시면 그 다들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밝아졌는데 니네 진짜 되게 밝아져가지고 잘 되겠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나라는 분별이 또 그때 일어나서 그 미륵존 여러분 수기를 받은 그만 계속 밝은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그 한 마음을 그렇게 잘 밝히고 있으니까 네가 나중에 말세에 미륵존 여러분이 된다, 미륵불이 되겠구나 이 이야기인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어떤 약간 신화적으로 영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나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아까 이건호 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륵존 여러분은 결국 나죠 나. 미래에 나는 그렇게 될 것이잖아요. 그거를 미리 끌어오는 어떤 주문 같은 거죠. 미륵존 여러분이라 뭐든지 너 이렇게 분별을 내지 말고 너랑 남이 다른 게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거를 꺼내서 보는 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생각에 미륵존 여러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적으로 보면 내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불러내서 거기다가 이제 받쳐라 이런 거고 녹여내라 뭐 이런 거고 그 습을 바꾸라는 거 자꾸 분별하고 나만 잘 살겠다 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마무리 못했는데 말씀을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본문을 또 주셔서 제가 제가 네. 한마디만 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물리학자입니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 다 각자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나라는 존재가 99.99%가 나 아닐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뭐 내가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뭐 아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99.99%가 나 아닐 수가 있다. 엄청난 쇼크죠. 예. 어떤 그 영어 모임에서 그런 토론이 나와서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한 저한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나를 찾은 사람,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시크릿이나 저 헤비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그걸 안 하고 무작정 그 뜻대로면 내가 이걸 하고 올만 하면 간다 이렇게 주로는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깨치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여기 다 깨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해빙이라든지 또 해빙 요즘 그 시크릿이 약간 그 해빙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해빙이라든지 시크릿이라든지 지금 미륵존이라든지 이게 다 한 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가셔서 제가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물리학자의 질문이 당신이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거 써보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해서 그 존재가 내가 알고 있는 내 그 나라는 존재가 99.99% 내가 아닐 때 정말 엄청난 쇼크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네,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말이 나올 수 말씀 있는 없어요? 분위기가 내가 돼버렸네요. 한 제가 이런 번 말 지정을 잘 하려고 누가 질문 있으세요? 뭐 말씀하실 분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송평광생 뭐 아니 아까 없어야 돼. 다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아까 그러면 질문하신다고 내가 하셨는데 한번 좀 선생님 말씀 좀 질문하신다고 지정을 해서 왜 살아야 돼. 독일로 가자? 나는 백 선생님이 왜 독일로 가셨다랬잖아요. 네? 왜 가셨냐? 그게 사실 이게 패러디인데요. 닮아가 동쪽으로 가까이 나 그런데 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 독일로 유학 가시기 전부터 칸트를 되게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칸트 본문, 칸트의 그런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게 누구랑 되게 일치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칸트 본문하시면서도 칸트가 그렇게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 또 한 생각을 좀 갑자기 뭐 어두워졌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칸트가 그렇게 밝은 사람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어떻게 또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깜깜해졌다. 칸트의 철학에 보면 이제 12가지 범주가 있잖아요. 세상에 12가지 범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이제 칸트가 밝아졌는데 그래서 12가지 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꼼꼼해졌다. 깜깜해졌다. 그래서 그런 왜 독일로 가시나 어쨌든 칸트에 끌려서 프랑스에 있다가 저는 독일로 가셨다고 좀 보고요. 거기서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오히려 거기서 좀 얻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 선생님은 좀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보통분이 아니잖아요. 그 세계 생명 아마 닦아오신 분일 텐데 그런 인연으로 그게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안에서 좀 좁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백 선생님 안에 어떤 일존 여유이죠. 어떤 우주심이기도 하고 어떤 신성이 그걸 알고 싶어 하셨으니까 독일로 이끌지 않았나.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갈 까닭도 왜 하여튼 약간 비슷한 영화 내용이 좀 비슷하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도 하죠. 제가 다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아까 질문한다는 게 깜빡하고 대행선님하고 백박사님하고 연관성만 계속 거기 제가 그 질문이 그 영지주의가 됐든 근본주의가 됐든 어떤 명예 세계가 됐든 불성이 됐든 이거하고 요즘 그 인공지능에서 이야기하는 신경 가소성하고 어떻게 좀 설명을 엄청나게 진짜 요새 해줄 수 네. 다큐에서도 그 MBC 다큐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엄마가 딸이 뭐 아파서 그랬나 딸 어린 나이에 딸이 죽었어요. 그 딸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딸을 살려낸 거예요. 그 딸의 그 모습을 똑같이 하고 딸 하던 말 똑같이 하고 요새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걔한테 그 애기들 키워서 가르치듯이 인공지능을 가르쳐요. 그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정말 되는 거거든요. 신경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세계관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이게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듯이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비디오 게임 하듯이 우리가 다 시뮬레이션이다. 이게 세계관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뭐가 사실인지 진짜 모르죠. 근데 핵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도 사실 되게 영지주의 불교에서는 이제 이 안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이게 다 우주심이고 그런 것처럼
어떤 천상에서의 그런 거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또 성경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내는 거 아닐까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질문한 게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카이스트에 있는 그 여자 교수는 아니고 박사과정에 있는 분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인공지능을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봉착된 문제가 이렇게 그 많은 빅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이것이 지 스스로 어떤 그 통합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뭐 전체 지성이라 그럴까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많은 답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컴퓨터 로직을 가지고 갖다가 인간이 어떻게 마음의 작동을 하는가 이것을 관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물학자들, 과학자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요즘 촬영 기술이 좋으니까 특히 MRI 이 자기 공명 기술 이걸 이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뇌를 찍어보니까 뭔가 어떤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단백질의 이제 합성인데 이제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교수가 그 박사가 강의를 보여주는데 정말 그 투명한 그 맑은 물에서 마치 식물의 뿌리가 자라나듯이 순식간에 이게 신경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적인 용어에서 뉴런의 말단적들이 자자자자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저게 마음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부가에서 설명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그것을 거기서 그 실험을 한 대상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자동차 게임 고속으로 자동차 질주하는 그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기 전에 뇌의 상태하고 게임을 한 후에 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니까 게임을 하니까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다른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신경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이게 맑아지면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명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를 그대로 살려만 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들이 어려운 게 거꾸로 아까 거꾸로 우리가 육안으로 시뮬하듯이 자세하게 묘사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우리의 감정같이 이미한 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포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박 박사님이 그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의 산물로서 만들어낸 그것과는 이런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 저기 오래간만에 여기 고준환 선생 나오셨는데 이 고준환 박사 내 말 들려요? 이 고준환 박사가 주실라 그래 겁이 나죠.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두 가지 나오고 계세요. 하나는 불교의 진리를 방송을 하시고 유튜브 방송을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보제사를 비롯해서 이제 뭐 우리 민족이 멕시코를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러나 무슨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일방적으로 그 남미의 원주민 신명나는 우리 역사라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네, 지금까지 8배를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내가 정용을 아니 그걸 다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얘기해봐. 내가 워낙 정용의 법학인데 우리나라 자주국사, 우리나라 사대식민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주국사 책을 1990년 풀어가지고 이번에 9번째로 발케 문명사, 인류 창세 세계 최고의 발케 문명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멕시코의 건국자가 누구냐는데 세계 역사에서 멕시코 건국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손성태 교수가 배대학 교수인데 쭉 연구하니까 BC 1세기에 이 아시아 쪽 우리나라 쪽에서 건너왔는데 그 나라 이름이 메기고라는 거예요. 메기고. 그 메기고라는 건 뭐냐면 예맥 쪽이 부여 고구려인데 고구려 쪽이 맥 쪽인데 후한서 동의전이나 또는 위지동의전에 보면은 맥이라고 이자를 귀자 써서 맥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BC 1세기인데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나는 이제 쭉 한단국 기원사라는 걸 수십 년 공부해 왔으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저기 그 일제 시대에 그 일본 그 흥성에 도서관에 사사하던 남당 백창화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몇 해 전에 고구리 창세기 그다음에 고구리 약사 이런 책을 또 쓰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BC 1세기에 이 고구려나 쪽과 관련돼 가지고 갈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일부 4대 식민사학자에 의해서 그 고구려 역사를 막 흐트러지게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왕통부터 찾고 그랬는데 그래서 간단히 멕시코를 건국한 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멕시코 건국자는 주먹붙인 호모스 왕이다. 그렇게 한 거를 신령나는 우리 역사에 쓰는 건데 제가 왜 이걸 하느냐면 지금 이제 이거 저기 영지주의와도 관련이 되는데 그거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아니 가만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말씀을 네. 이런 이제 여기 그렇게 이제 불교 강의도 유튜브로 하시고 또 신명나는 우리 역사를 가지고 우리 고대사를 가지고 이제 세계사도 다 조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역사와 우리 또 문명에 대해서 또 서울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아주 이 법학에서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한 내용 여기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내가 부탁하려고 말을 드리는 거고 이왕 나온 김에 내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여기 금강경 우리 참 금강에 여기 저 백성호 연구원 이사장 되시는 정청구 박사님은 또 유튜브를 두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 백성호 연구원을 치면 이제 금강경 강의를 하시고 있고 지금 아마 몇 분까지 나왔나지 모르겠어. 23분? 예? 13분. 풀은 몇 분 나왔어요? 10분? 10분 나가지. 그리고 또 이제 8정도의 정견 있잖아. 정경, 정사유, 그 정견TV라는 걸 하고 계시고 정천구 정견TV 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나와. 쭉 한 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정견TV는 주로 이게 국제 시사 해설이야. 근데 이 양반이 저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도 내셨거든요. 그 당선 벌써 한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기도 해. 근데 하여튼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는 앞으로 11월 3일 날이 이제 미국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하고 트럼프하고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간단히 줄이면 두 분의 저 유튜브를 좀 많이 봐달라 이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준환 박사는 이제 내가 한 말씀 청하는 건 오늘 우리 토론에 대해서 이 정효선 씨의 그 발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무슨 의견이 계신가 하고 또 이런 다른 분들 그 말씀한 데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달라 이런 얘기. 예, 여기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말씀을 안 시키면 나중에 내한테 인사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송 교수님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주국사를 하는데 국수주의자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쳐버리니까 내가 설 입장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 얘기도 나누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4대 식민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전공이 법학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 법학보다는 우리나라 역사에 쏟은 정들이 더욱 많고 우리나라 역사보다는 부처님한테 쏟은 정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계시니까 가능하면 짧게 하는데 우선 저기 지금 정 선생님 발표하는데 영지주의와 백성욱 박사나 헬레니즘, 헤브리즘, 불교 이런 걸 총괄적으로 연결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은 제 얘기를 조금 아까 이제 중간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를 테니까 하면은 저는 저기 서울 롯데리아 때 이청담 스님 방문고 처음부터 불교가 좋아서 세상사게 한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에 관심은 있는데 게으르고 못 나가지고 많이 지적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동아일보 기자 생활하다가 자유언론 투쟁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를 했는데 경남대학교 교수 3년, 경기대학 교수 25년 해가지고 28년 하고 정년퇴직하고 본각 선교원이라고 종로피달에서 그 전공보다고 선공보도 나는 선교일치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2014년에 경강진단을 받았는데 캔서래요. 오른쪽 그 심장이. 그래가지고 2014년부터 그 수술하고 또 해가지고 또 6개월에 또 이 폐를 전이가 돼가지고 대수술을 해가지고 3번이나 수술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 양수리 거기 홍토장수선도 가고 유당마을도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아팠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제가 교수빌자인 앞에 창립회장이고 또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한국대학생교련 앞에도 처음 창립하자고 그래서 그 신호철 씨하고 강효수님 모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4년부터 쭉 아팠는데 그 3년 전부터 또 집사람까지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집사람 그 치료하라고 내가 비켰다가 2년 전에 아들 위독해가지고 제가 들어왔는데 지난해 3월에 집사람이 타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굉장히 아프고 그랬는데 굉장히 당황하게 됐는데 그 덕분인지 뭔지 죽게 돼 생사를 걸고 하니까 그때 그 오래 오지 않았던 그게 와 닿은 거예요. 연야달자의 각성이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그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타너 스님이 얘기하지만 아까 이제 대행 스님 말씀하셨는데 그 타너 스님 제자거든요. 그분도 말씀하셨는데 선천 상극 시대가 가고 이런 코로나 사태든지 지진, 해일, 뭐 전쟁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처녀가 성장통 겪고 어머니가 산통 겪고 애를 낳듯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후천 상생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후에 일은 많은 사람들이 지상선계고 후천 상생시대고 지상낙원이고 미륵전불 시대가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왜 미륵전 열애불이라고 그랬냐고 말씀하셨는데 미륵불이라고도 되고 미륵전불 해도 미륵전 열애불도 하고 더 하려고 그러면은 열애가 본명이고 호가 10개나 있어요. 그 질lem을 미륵전 열애 뭐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 이렇게 해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제 저기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미륵전불 시대 또는 지상낙원 시대가 오는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인류 역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인류 70억 중에 10억 정도밖에 사람 못 남고 특히 우리 주변에서는 일본 침몰 그 문제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일본 침몰할 때는 우리나라 동남해안이 영향을 받고 이런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미륵전 열애불 시대가 오는 건 확실하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 외람되지만 이 50여 년 지나가지고 좀 늦게는 왔지만 와서 내가 그 연야달장의 각성처럼 그런 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 세계라는 유튜브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오는 세계에 주역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간방이고 미국은 이제 틀이어서 우리가 소남이고 소녀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동북 간방이어서 중광의 시대라고 해요. 거듭 광명의 시대다. 그 선천 시대에도 우리가 주도했고 내가 그래서 발해문명사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인류 창세 세계 최고의 발해문명사 우리 역사 무슨까지 말라고. 그리고 선천 시대에도 광명이 우리가 저기 하지만 후천 시대에도 우리가 광명으로 인류 세계 문명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나는 우리 역사, 내가 신명나는 한국사라는 책도 썼지만 신명나는 우리 역사를 해서 식민사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역전으로 알고 뭐 분단되고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과 조그만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면은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신명나는 우리 역사를 얘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세계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것만 봐도 처음에 한 게 이제 춘향전의 그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다. 그 다음에 홍길동 장군은 오키나와에 가서 왕이 됐다. 또 효녀심청은 그 진나라 해제의 후보가 됐다. 그 다음에 국보로서 가치 있는 환단고기에 대한 걸 이걸 하고 우리나라는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멕시코 극록자는 주몽부층 도모스 왕이다. 하고 요번에 8번째 한 게 뭐냐 그러면 미국 땅의 원주민은 누구냐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미국 땅의 원주민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에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흑인종이고 그 손성태 교수나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도 주로 우리 민족이 간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내가 미국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환 교수로 가가지고 농담 삼아가지고 미국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하고 그러니까 미국 교수가 막 묻고 그런 적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미국 땅이 콜럼버스는 유럽에서 1400명 가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했는데 무슨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이런 엉터리 기록을 남기고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처음 구경 간 거지. 거기에는 수만 년부터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8번째로는 미국 땅의 원주인은 누구인가 이거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인디안과 백인과의 싸움 그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미국의 원주인은 원주인이고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하면서 세계에 우리 있는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게 또 부처님의 뜻이고 미륵전불적이고 그래서 내가 그 깨달음의 세계에 나는 이제 선교 일치로해서 경과 그 선을 같이 하는데 다른 거는 다 그 깨달음에 관한 걸 드렸지만 5번째는 미륵전불 시대가 다가왔다고 그래가지고 미륵전불 시대가 온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왔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 여러 가지를 보면은 부처님 하신 대로 2500년 이후부터는 미륵 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이 그런 걸 준비해서 미륵보살이 되고 미륵불이 되는 이제 그런 세계를 열어가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 길게 말씀해 죄송하고 그다음에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나는 누구인가 제일 궁금하죠. 이거는 뭐 우주는 무엇인가와 똑같아요. 결국은 견성성보를 하자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견성성보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언어도다 신앙천연이라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몰라고 말로 표현해도 말로 할 수 없는 게 그 자리예요. 근데 이제 아까 홍재훈 교수님 영지주의였는데 학문을 하는 데는 영지주의다 뭐 그러는 건데 모든 주의는 주장이지 절대적인 지지는 못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지지밖에 못 되면서 학문적으로는 이해하는데 말로 구태여 표현하자면 영지라든지 그것도 지혜 지자도 말씀하셨는데 공적 영지, 성성 적적, 적적 성성, 소소 영영 이렇게 또 법신불, 하느님, 또 순수의식, 자성청정심, 성정무의식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맨날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50여 년을 헤맸으니까 근데 이거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인천으로 가가지고 간다고 갔는데 지금 인천에 가 있지 않고 강릉 주변에 가서 헤매다니면서 인천 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거 한 가지는 많은 스님 가운데 정말 깨달으신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세계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아니든 스님 중에도 평생에 못 깨달은 분이 계지만 또 불자들, 신도들 중에도 깨달으신 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 스님들이 또 견지하고 그러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그게 참 바람직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단고기를 전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종교적인 게 좀 그래서 그렇지만 증산도에서 전교적인 그런 힘을 기울여서 우리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세계를 다니면서 해가지고 생생방송을 통해서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증산도에서 내가 하나된 한국 썼을 때 와서 배우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안 들어오니까 식사 좀 하고 가시. 얼른 계속 하세요. 먼저 가신다니까.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 조금 개인적인 그런 건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아는데 그 증산도 그 안경전 도전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교세 넓히는 것도 생각이 있겠지만 그건 그거고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금 나라가 이게 정치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게 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불교계의 스님이나 신도 중에 깨달은 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게 보고 미륵정부 시대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증산도 흥생방송을 비롯해가지고 자주의식을 가지고 역사 광복들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 입장에서 내가 두 가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와이프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두 가지 하다가 산 날까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말 많이 했습니다. 되게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느낄 때는요 막 그런 거 있어요. 다 저도 그런 거 유튜브로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 거 된지 이런 게 또 근거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약간 우리 민족 개념을 좀 크게 가져가면은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 아니 내가 그 얘기한 게 크게 가져가요. 인류 창세 세계 최고
발해문명사라고 그러는 거는 인류가 최첨에 내려온 게 나만과 아만존자가 백선에 내려온 게 인류 창세의 필수예요. 130만 년 전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 정신문화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아니 그거는 영지주의가 저 내용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니까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면은 텅 빈 영각성이라고 해요. 이 우주는 기본 성품이 텅 빈 영각성이다. 그것이 움직여서 모양을 나타내고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세상용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예수가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진리를 해라는 거기 때문에 식사시켜. 시켜.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저 식사를 해. 먹으면서 얘기해. 내가 그림자에 본 건데 과거 7불 중에 5불이 아니 빨리 끝내요. 아까 다 끝나. 어떤 거 치웠대요? 우리나라에 여기다 치웠어요. 저거 빼고 그게 저기 네, 경주에 여기 계셔야 돼요. 다사풀 연자석이라는 역이 있었어요. 충무사에 나와. 그래. 그래서 과거 7불 중에 5불이 우리나라에서 출연하셨다고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까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거 이게 전부 우리 조상들이 하신 걸로 귀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자, 洪 박사님 이제 결론을 슬슬 맺어가시오. 이제 대강 다 했는데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도 그 가족이고 그 어머니 쪽이 고이족이에요. 폴리족, 고이족을 폴리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국의 빈센트 스미스라는 교수가 석전 몽고인설을 얘기해서 우리 민족 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실 때 왔던 아지타 선인 있잖아요. 그게 신선도 계통이라고 해요. 나는 그래서 인류의 기본적인 도맥을 신선도라고 해요. 신선도라고 가르쳐주면하고 호미인간 광화세계라고 해요. 신선도라고. 그리고 신선도라고 하는 부처님은 뭐냐? 신선도에서 제일 올라간 대선이고 금선이라고 해요. 금빛 나는 대선이 석가세존이니까 결국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신불이니까 법신불, 모신불, 화신불 다 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민족을 따질 건 하지만 따지면은 우리 민족이 그런 광명과 가장 친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부처님 은혜 좀 이래 갖고 조상 민족 지키고 조상들의 은혜도 조금 갖고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만 이제 됐어요? 네, 이제 또 좀 이따 다음 말씀하시고 내가 네. 앞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청하려고 해요. 밥 시키세요. 예. 저기 이변 박사 둘이서 공부하셨잖아. 지금 저 발표자의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슈타이너 교수 있죠 독일에. 洪 박사님이 여기 들어오시던 1925년에 그 양반이 작곡하셨더라고. 그게 인지주의 창시자 아니야? 슈타이너 박사가. 그래서 이제 이 정혜선 씨는 슈타이너 박사의 그런 그 인주의 사상과 백 박사로 연결해 주셨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 거 없어 그런 게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슈타이너 박사는 제가 잘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은 모르고요. 예. 그 발표하신 정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캠벨이라는 분의 신화의 힘이라는 그 책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캠벨이 말씀하신 그 핵심은 모든 생명을 캠벨은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모든 생명은 그 어딘가를 지향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생명이 어떤 천복의 삶, 그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천복의 삶과 인맥 상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모든 생명이 어딘가를 지향하는 에너지인데 그 지향할 때 그 에너지가 어디를 지향하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식사 드시면서 하세요. 그쪽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드세요. 먼저 드세요.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모든 생명의 생명체가 지닌 수명은 사생명을 취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숙명을 지닌 존재다. 저희가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이 또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는 그런 영원한 사이클, 리사이클,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핵심이다. 또 그리고 신화라는 것, 그것이 아마 영지주의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테오게니아라고 그걸 해석을 하면 그것은 이제 신의 계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분은 근본이 무엇인가를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나가 누구냐를 알고 싶어 할 때 가장 물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지? 아버지 엄마한테서 왔지. 아버지는 어디서 왔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무한 확장시켜 보면은 수많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가 종국에는 하나로 출발되어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바로 근본이다. 뭐 이렇게 아주 물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의 어떤 근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라고. 맥주하고 소주 좀 몇 병 시켜. 용기는 진짜 다양하네. 네. 오래버리겠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끝났어요? 아 예. 여기 다른 분 한 말씀 하실 분 없으시죠? 있어요? 술 드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술 한잔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뭐 그래도 음료수 뭐 드실 분 얘기하세요. 막걸리 또 한 소주. 가지 제가 나는 소주 한 잔하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저기 맥주 한 잔만 이성이라는 개념, 원하는 분 얘기하세요. 막걸리 한 두 병 가져와요. 이성이라는 개념은 막걸리 두 병하고 이 독일에서 예. 소주나 맥주 출발한 한 잔. 계몽주의에서 출발하는데 이 막걸리 이성이라는 두 개, 소주 개념은 하나, 맥주 하나. 중세 시대에 신의 절대적인 종속 관계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무뚝 서기 위해서는 뭐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드세요. 이거 다 그 끝났다. 무기를 이거 지금 아직 안 따. 네 아까 전에 안 끝났어요. 아이고야.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사실 그 되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칸트가 계몽주의란 무엇인가에서 계몽주의라는 것은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을 가는 단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독일말. 그래서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성숙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신의 절대적인 종속관계로부터 탈피하는 관계. 그런 독립적으로 술은 저쪽으로 갖다 드려요. 맨 끝에 여기 놓지 마시고 아니 안 드세요. 저쪽으로. 아니 그거 무거워서. 이렇게 생각나고요. 오랜만이니까. 연관이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백반장님의 차별적인 그거는 그 부처님 선물 이야기예요. 부처님 뭐 명상이랑 뭐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는 선정해 주셔서 논리로 딱 깨달으시잖아요. 네네. 이게 직관적으로 깨달은 거를 우리가 전에 운해가 있으니까요. 운해에서 이렇게 명상으로 쌓아오셨다면은 직관적인 깨달음을 이성으로 납득을 시켜야 나를 납득을 시켜야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있거든요.
국박사님 타임이 딱 그런 거예요. 정식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나의 모습이니까 현실에서 잘 사는 거,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그게 약간 자유의지, 이성, 이게 그만큼 비중을 같이 두면서 말이죠. 여기 놓지 마세요. 이게 그냥 한 되게 자기 개발 가운데 하나는 알아서 놔주실 것 같아요. 드실래요? 한잔 드실래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유학 그쪽에 한잔 이쪽에 컵 하나 주세요. 그것도 많이 얻으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이 그냥 테이블 가운데다 놓으시면 알아서 드실 것 같아요. 비슷한 말씀인데 백 선생님이 끊임없이 해가 밝으신 선지식이거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소에 백 선생님이 우리한테 생활 속에서 그냥 말씀으로 공부를 해주시죠. 제가 지금 교육은 나오게 끝났어요? 다 말씀 끝나셨어? 네, 그러면 이 이사장님 정청구 교수님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반드시 뭐 이사장님 청하는 것보다도 오늘 여기 이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들으신 그 내용 중에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청하시고 그 말 끝에 이제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발표를 잘 들었고요. 주제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결국 백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를 쓰셔가지고는 상당히 우리 보통 선지식이나 이렇게 이제 스님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 원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선생님의 모든 책, 또 그 동국단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보통 정신생활만 한다고 종교에서 그러는데 정신생활이 아니라 정신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정신생활, 법문생활, 또 이제 그런 생활을 세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 조화롭게.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관계와 정신적인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이 강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은 역시 독일 가서 유학하신 그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책을 보면은 그래서 그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그런 사람의 처음에는 영주의지만 다음에는 신지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영주주의에 시작을 했던 블라디버스트 여사하고 같이 했던 올 코트라는 미국 출신 대령 출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리랑카의 스님들과 연결됐어요. 스리랑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를 보면은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제 티베트 불교가 뜨잖아요. 그 불교가 전 세계에 그거 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도도의 근본불교, 도승불교 쪽에서는 스리랑카가 최고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스리랑카 불교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스리랑카를 일으킨 것이 바로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올코트 대령이 스리랑카 와서 스리랑카 스님들하고 같이 친구해가지고는 유명한 대론이 있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스리랑카의 브나 스님인가 하고 영국 신부들하고 목사들하고 대련을 붙었어요. 대담 붙어서 그 책도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때부터 스리랑카 불교가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는 그 인도에 우리 가봤지만 그 마하보리 사원에 그 마하보리 사원을 일으키고 온 것도 스리랑카 불교예요. 스리랑카의 그 마하보리 사원 협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영으로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논문 쓰면서 그 영주주의 얘기할 때 신주주의로 나와서 스리랑카에서 그 불교가 역할한 것도 우리가 보통불교를 말하는 그 불교가 상당히 발전하고 세계들이 보는 것이 바로 그 신지주의의 올코트 박사가 대령이 가지고 이제 연결됐다는 거 그거 상당히 좀 코멘트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감성과 이성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감성과 이성 그런 걸 다 합쳐서 종합적 즉각 판단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칸트 그거를 하시면서 인간은 이제 감성의 지위를 갖고 이성의 지위로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은 무슨 이상 비판 이런 비판이 있는데 판단력 비판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종합적 즉각 판단이다. 이거는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모든 고인의 판단, 부정의 판단은 전부 종합적 즉각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저기 원혜영 교수님이 그 석사학위 논문으로 뭘 썼냐면은 다르마키리티의 그 불교 논리학을 석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바로 다르마키리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불교의 논리학이 바로 찰나멸 찰나상하는 그 인간 세계에서 후다부터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 선생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고방 그런데도 상당히 박 선생님 판단력 비판으로 갈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그 판단이 고인의 판단은 그렇게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 감성적 판단이 아니고 종합적인 직업 판단이다. 뭐 예, 딴 거 뭐 한마디 따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즉각에서 나온다 이래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판단력이 아닌가. 그럴 때 상당히 불구가 연결해서 그런 우리 중요한 세미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우리 저기 발부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다음에는 김선영 교수님의 관상학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관상학 강의를 하는 데 있고 관상학 쪽으로 본 백성 못 봤어요? 뭐 자기 이제 하단 그런 관상으로 본 약간 알겠습니다. 이 과장님. 그러면은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관상학이